네,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이 폐기물 처리 관련 업종이 지난해부터 사실은 모습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. 엄청나게 이렇게 폭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은 세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, 앞으로 성장성은 얼만큼 있는지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원 오늘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네. 그 폐기물 처리 업종,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잘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. 그렇다고 뭐 하락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. 그냥 좀 뜨뜻미지근합니다. 네. 근데 관심은 높아요. 관심은 높은데 주가는 그냥 뜨뜻미지근해요. 네.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뭐 사실은 급등할 만한 이슈가 있는 테마는 아니고요. 아시다시피 ESG라던가 환경에 대해서 규제가 점차적으로 강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아니고 꼭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럴 때는 사실상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, 즉 쌀 때 담아두시면 좋으십니다. 4월 들어서면서 지금 환경 관련된 특히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접근을 하시면 중장기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 폐기물 처리 산업, 옛날에는 뭐 쓰레기 처리 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단어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친환경 처리 산업 뭐 하여튼 말들이 많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대형 건설사도 뭐 M&A 해서 자기 밑으로 둘라 그러고 중소형 건설사까지 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주가는 안 가지만 이 M&A로 사고 파는 가격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. 맞습니다. 네. 예.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?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나와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였죠.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양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캐파는 한정적이고 특히 매립의 부분에 있어서는 묻을 수 있는 땅의 양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단가 상승으로밖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례로 YN텍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매립 단가가 톤당 9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근데 2019년도가 13만 원, 2020년도가 18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. 또 코엔텍을 비유를 하더라도 2018년도에 매립 단가 12만 원에서 2020년도 18만 원, 그리고 2019년도 18만 원, 2020년도 24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이 단가가 뜬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 실적 수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P가 뜬다라는 것은 수익성도 같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 매립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 상승 수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 관점에서 인수를 희망하시는 P라던가 건설사들도 당연하게 높은 멀티플을 부여해야지 살 수 있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말씀 잘 들었는데 이 폐기물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. 네. 태울 수 있는 것도 있죠. 맞습니다. 네, 그다음에 태우지 못하는 것도 있죠. 네. 그리고 지정 폐기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네. 그게 의료 폐기물입니까? 지정 폐기물이? 지정 폐기물 이꼴 의료 폐기물은 아니고요. 네네. 의료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는 폐기물들을 지정 폐기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. 그러면 지정 폐기물을 많이 다루는 네. 폐기물 업체는 수익성도 좋나요?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? 지정 폐기물의 단가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정 폐기물 내에서도 성상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. 대표적으로 뭐 폐유라던가 아니면 의료 폐기물이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단편적으로 비교는 어렵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쭉 정리해 본 결과 일반 폐기물 대비 최소 2배 이상이 높습니다. 이 말인즉슨 수익성도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. 2배 이상 높다. 그럼 우리가 딴 거 보지 말고 지정 폐기물 업체만 보면 안 됩니까? 뭐 워낙 비싸졌나? 뭐 이미 비싸졌습니까? 아니, 주가가 그렇진 않습니까? 네, 저도 그러면은 지정 폐기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좀 알아보고 그럼 투자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저도 사실 폐기물을 영위하는 업체들 중에서 특히 지정 폐기물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 일환으로 YN텍이라는 종목
혹은 뭐 인선 ENT라는 종목, 혹은 TY 홀딩스라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게 본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. 지정 폐기물 좋게 보는 포인트는 상당히 많은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,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. 두 번째, 인허가 과정들이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. 즉 시장이 커지는 것을 이미 마켓시어가 높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이 점유율을 뺏어올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 관점에서 뭐 지정 폐기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는 제가 YN텍이라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업체를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YN텍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 예전에는 또 몇몇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, 우리 신서정 연구원 포함해서 TY 홀딩스도 말씀하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YN텍이 좋습니까? TY 홀딩스가 좋습니까?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YN텍이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을 것 같고요. 그거 우리 설명 좀 들어볼까요? 네. 그러니까 YN텍이라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뭐 의외로 또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것 같아요. 그동안 YN텍이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인지도가 낮다라는 측면도 있었었는데 퓨어한 폐기물 업체는 아니거든요. 매출 비중을 나눠서 봤을 때 40%가량이 해운에서 나오고 37%가량이 환경 부분에서 나오고요. 한 9%가량이 골프장에서 나오고 나머지 14%가량이 레미콘에서 나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폐기물 업체로서의 멀티플을 못 받아왔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언급한 폐기물 외에 뭐 지금 해운이라던가 레미콘이라던가 골프장 부분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줄 정도로 너무나도 실적 호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특히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허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꼭 관심을 받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소각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. 이게 소각을 하루에 한 125톤 정도를 했었었는데 2023년도가 되면 이거의 2배의 분량, 즉 260톤 이상까지도 소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럼 소각 부분 매출이 당연하게도 2배로 늘겠죠. 근데 단순히 소각 매출이 2배로 느는 것이 아니고 이 소각 캐파가 2배가 된다라는 것은 이로부터 나오는 스팀 매출도 2배로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요. 더더군다나 스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증설되는 10톤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까지도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말인즉슨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설분에 대한 수혜,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풀리, 그러니까 신설이랑 증설 부분이 같이 들어오면서 스팀 부분에 대한 실적 수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해운 부분은 뭐 안정적으로 4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탱커천 8척을 가지고 있는데 한 척당 한 50억 정도 매출 기여도가 있으니까 8척을 단순 곱한다라면 40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골프장 아시겠지만 코로나 특수죠. 큐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피도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21년도 3월자로 한 15%가량 카트비랑 그 그린피를 올렸더라고요. 그럼 피가 오르면서 큐도 같이 오르니까 골프장 부분도 올해 실적이 좋다. 즉 전방위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YN텍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. 저 설명 듣다가 사실은 저도 수많은 종목을 보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애널리스트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헤치지 못하는 시간상의 좀 문제는 있습니다. 저는. 네.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YN텍이 탱커 부분을 얘기하셨어요. 네. 그 화학물 딜리버리하고 그 맞습니다. 해운을 하는 탱커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. 네. 그러면 사실은 해운 업체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이게 해운 업체로 볼 수도 있고 환경 업체로 볼 수 있고, 네네.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수혜가 연결이 되면서 뭐 골프장 업체로 보셨던 분들도 계시기도 하죠. 그 이 해운 부분에서의 실적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납니까? 해운 부분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플랫하게 보고 있어요. 다만 네네. 안정적으로 400억 정도는 그 깔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번 연도랑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실적 상승을 이끄는 부분은 환경, 그 중에서도 그 소각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해운 그 디비전이 있다, 부서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실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죠? 뭐 아시겠지만 HMM이나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그쵸, 네. 해운 디비전이 있군요. 마지막으로 골프 얘기 좀 해보면 요즘에 그 후배들이나 선배 아니면 동료들한테 이렇게 주말에 뭐 카톡을 좀 하면 뭐 해? 이러면 전부 다 골프장에 가 있어요. 지금 골프장에 예약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. 맞습니다. 그 실적 얼마큼 늘어나고 있습니까? 뭐 실적은 사실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는 편이어서
P가 15%가량 상승하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뭐 보수적으로 10% 이상 상승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P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수익성 개선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PM 보통 20% 정도 나왔었는데 그 이상까지도 올해는 기여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와이엔트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, 사실은. 예, 그래서 이거 장기로 가져가야 되죠. 제 맞습니다.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3년 내에 분명히 터질 법한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시면 분명히 위험해집니다. 네. 예,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네.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업종 투자를 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, 그래도 어떤 이슈나 리스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네. 좀 이렇게 머리에 두시고 이런 리스크도 있구나 생각하실 네. 테니까 어떤 네. 리스크가 있습니까? 이게 인허가라는 게 사실 폐기물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랑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인허가가 언제 나올지를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시에 맞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. 조금 엄청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YN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2023년도부터는 소각 매출이 2배까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인허가가 스케줄에 맞게 나왔을 때를 가정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된 공시들이 뜨면 꼭 트래킹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 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을 때 담아 가신다라면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폐기물 처리 업체 이런 거 사실 공부하는 거 재밌습니다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회사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한두 번 더 이렇게 서치하시고 리포트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오늘 신서정 SK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